자, 이번에는 함수의 연속 단원, 중단원입니다. 기초 문제는 사실 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 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또 안 풀 순 없으니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별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유리함수네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에서는 불연속인 거고요. 나머지 x에서는 전부 연속이겠습니다. 그럼 x는 2에서는 연속되겠어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x는 2를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져 있는 함수고요. 그러면은 x가 2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고요. 극한값은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대입을 한 건데 극한값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 함수값이 서로 같지가 않죠. 따라서 불연속 되겠습니다. 연속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 연속이니까요. 자, 2번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세요. 다음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유리함수예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에서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2만 빼고 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자, 두 함수 fx가 있고요.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분모에 g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분모인 gx가 0이 되게 하는 x값에서만 불연속인 거고요. 나머지는 연속이겠죠. 그래서 분모인 gx가 어디에서 0이 되는지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2, x 더하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따라서 x는 2,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니까 이 두 군데에서는 불연속이고요. 나머지는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 x는 2가 아니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인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얘를 잠깐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시고 상수항은 빼놓고요. 자,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를 더하고 빼고 마이너스 4는 괄호 밖으로 마이너스 곱해서 괄호 밖으로 빼주시고 아주 천천히 설명하고 있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1이 되겠어요. 그럼 꼭지점의 x 좌표가 지금 주어진 구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y 좌표가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일단 1이라는 거 알았고요.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 중에서 꼭지점의 좌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x값이 최소값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2하고 4는 2 차이가 나고요. 마이너스 2랑 2는 4 차이가 나니까 마이너스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구할 건데요.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고 표준형에다가 대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제곱 하시면은 16.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인 거고요. 뒤에 있는 더하기 1 해주시면 마이너스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5.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보니까 무리함수네요. 무리함수는 그러면은 증가 감소가 모든 구간에서 이제 정의역 범위에서 안 바뀌기 때문에 이 구간의 양끝 값이 최소값,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럼 0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루트 1이니까 1이고요. 3 대입하시게 되면은 루트 4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작은 게 최소값, 큰 게 최대값. 예. 이렇게 쓸게요.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에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양끝 값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쉬운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필수 유형입니다. 반드시 여러 번 풀어서 숙지하실 수 있으셔야겠어요. 자, 함수 fx가 연속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혹은 뭐 x는 2에서 연속일 때 이런 거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함수값, 극한값 같다는 거니까요. 함수값, 극한값 같다는 거기는 하지만 결국엔 또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요 위아래에 있는 식이 x는 2일 때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함수값은 b고요. 극한값 구해볼까요? 2에 가까워질 때 fx는 이제 2가 아닌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여기 식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극한값이 함수값인 b랑 같다면 이제 연속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분모에 2를 대입을 했더니 0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0분의 0꼴이겠구나. b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0분의 0꼴인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분자의 극한값도 0에 수렴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자인 x세제곱 마이너스 a의 극한값도 0 따라서 8 마이너스 a가 0 따라서 a는 8이구나. 자, 그럼 일단 a 값 먼저 구했고요.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우리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성격 같아서는 이제 인수분해 그냥 확 암산해가지고서는 계산하고 싶지만 자, 인수분해를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찬찬히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x-2가 약분 되겠고요.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극한값인 거죠. 4 더하기 4 더하기 4 따라서 12. 이게 함수값 b와 같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b의 값은 10이구나. 그래서 a값, b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극한값 계산이 활용이 되는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0분의 0꼴 이런 거 계산법 잊으시면 안 돼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요. 그리고 식을 주어졌고요. f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fx를 그럼 구해보시면은 양변을 x-2로 나눠주면 되죠. 굳이 안 나눠도 되긴 하는데 어떤 하나의 의식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 x는 2에서도 연속이 되겠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에서도 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x는 2에서의 함수값과 이제 극한값이 같겠다.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f인데요. 얘는 결과적으로 x는 2에서의 극한값과 같은 거니까 우리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 그러면 역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 보시게 될 건데 분모가 보란듯이 0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자도 보란듯이 0이 되는 0분의 0꼴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대입하시면 0이 되고요. 그러면은 무리식이 보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이제 제곱 빼기 제곱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x-1 빼기 1제곱이 되겠고요. 분모에도 x-1 더하기 1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가 계산하시면은 x-2가 되니까 약분 되시겠고,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 빼기 1은 루트 1.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겠고요. 분자는 약분됐으니까 1이 되네요. 그럼 극한값은 2분의 1. 따라서 함수값도 2분의 1. 답이 되겠습니다. 연속이다. 항상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7번도 비슷하죠? 정말 이 유형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무조건 나옵니다. 네, 10번이고 100번까지는 아니고 5번이고 10번이고 연습해서 완전히 달달달 숙지에 되도록 연습해주세요. 네, 여기도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수 a의 값과 fa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 되겠네요. 그러면은 역시 fx를 살짝 구해보시게 되면 자, 양변을 x-a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x는 a에서조차 연속이다라는 거니까 fa, a에서의 함수 값과 a에서의 극한값이 같다. 그러면은 fa 구하라고 하는 건 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자, 분자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항상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푸는 습관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분모가 0에 수렴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왜냐면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0분의 0꼴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분모 분자를 다 인수 분해를 했는데 약분이 된다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약분이 되려면은 분모도 x 더하기 1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x 더하기 1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그럼 약분하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1 한번 약분하면은 분자에 x 더하기 1 한번 남는 거고요. 자, x 자리에다가 a를 대입을 할 건데요. a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이란 거를 구해냈어요. 따라서 극한값이 0이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f a의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으니까 극한값이 0 나왔어요. 그럼 함수값도 0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fa의 값은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두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이번엔 fx랑 gx의 곱이 x는 1에서 연속이래요. 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쫄 거 없고요.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함수값, 극한값 같습니다.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워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함수값부터 구하도록 해볼게요. 함수값은 요 식의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한 거니까 이제 f1 곱하기 g1이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F1은 이제 정의역이 여기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1이네요. G1은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1 더하기 K가 이제 함수값인 거고요. 그럼 극한값도 우리가 1 더하기 K가 나온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지금 fx가 1을 기준으로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실 때도 우극한, 자극한 나눠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극한, 우극한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요 함수식을 따라서 오면 되겠고요. 따라서 fx는 2x-1, gx는 x 더하기 k가 되겠어요. 자, 그럼 x에다가 1 대입을 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함수값이랑 똑같겠고요. 이번엔 좌극한 보도록 할게요.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요 함수식을 따라서 오겠고요. 그래서 좌극한 구할 때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gx는 그대로 x 더하기 k. 자, 그럼 x에다가 1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2가 되겠고요.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k. 분배해 주시면은 2 더하기 2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하는 거니까 1 더하기 k랑 2 더하기 2k랑 같아야 연속이겠어요. 자, 이렇게 방정식 세워주시고 k값 구해볼게요. 좌변에 있는 k를 우변으로 이양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끝. 자, 9번입니다. 두 함수 fx랑 gx가 있고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fx도 보시면은 다항함수, gx도 다항함수입니다. 그럼 다항함수들은 일단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고요. 더한 것도 연속, 곱한 것도 연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누어져 있는 경우를 조심해 주셔야 하는데, 나누어져 있는 경우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곳에서 연속인데요. 지금 gx가 분모에 있어요. 그럼 dx식을 살짝 보시게 되면 판별식을 좀 구해볼게요. gx의 판별식.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자,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음수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식으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gx라고 하는 식의 값은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x값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도 맞고요. 자, 해지를 보시면은요, 역시 분모가 0이 되는 x에서는 연속이 안 되는 건데 fx 빼기 gx예요.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니까 부호 반대로 적어 볼게요. 그럼 x제곱이 사라지게 되면서 1차식이 됩니다. 그럼 1차식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무조건 존재하지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는 학생은 서준이, 수진이, 지원이. 항상 그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이제 분수 함수인 경우 분모를 잘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방정식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주세요. 자, 방정식의 실근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fx를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일단 f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다항함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3에서 그 함수 값의 부호가 다르다면 우리가 그 사이값 정리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고요. 3을 대입을 해서 각각 부호를 확인할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3 마이너스 10. 뭐 굳이 막 구체적으로 계산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도만 판별하시면 돼요. 물론 적어주면 좋고요. 자, 그래서 3 대입하시면은 27. 너무 수가 커가지고 계산하기 귀찮을 때 굳이 그거 다 굳이 계산해서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 된다고요. 딱 보시면 이거 음수. 이제 양수 되잖아. 이거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음수 되겠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식 풀 때는. 자, 아무튼 떠내겠네요. 이어가지고 3 대입을 해주시면은 9, 28 마이너스 3, 3, 9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는 딱 보시면은 음수의 절대값과 양수의 절대값을 대략 봤을 때 어차피 양수가 크잖아. 그러면 양수겠지. 그럼 이렇게.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죠? 임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해보자. 마이너스 1과 이제 3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름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임으로 곱해서 음수 임으로 부호가 다름으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퍼펙트 서술형에서도 감점 없이 모든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이라고 한다면은 요런 거 다트리기 쉬운데 꼭 적어주셔야지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자, 11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이값 정리와 관계가 있는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푸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에 의해서 혹은 습관에 의해 가지고 푸시면은 백날 첫날 많이 풀어봤자 실력이 쌓이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원리에 맞게끔 풀어야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또 잔소리가 길었네요. 11번입니다.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거고요. 자, 지금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호의 변화가 몇 번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가 음수, 마이너스 1은 양수. 여기서 부호 한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 0은 음수. 또 이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 여기서 부호가 반대 이렇게. 또 마이너스 1과 0에서 반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음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양수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굳이 귀찮게 이렇게 쓰실 필요 없겠죠. 객관식은 선생님처럼 그냥 줄로만 연결해도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3번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방정식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유형이라서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사이값 정리의 핵심은 무엇이다? 부호의 변화. 부호가 바뀌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건데 얘는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하는 거니까 부호가 한 번 바뀌어야 된다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2차네요.
얘를 fx라고 놓으시고 우리가 뭘 확인해 보셔야 하냐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x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왜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해야 하는지는 이따가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제가 암산했고요. 네, 그거 아니죠? 마이너스. 사실 꼭지점의 이제 y좌표보다도 이제 x좌표가 중요한데요.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2네요. 그러면은 여기 열린 구간 바깥에 꼭지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그려 보았을 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2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게 꼭지점 찍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무튼 주어진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증가 감소가 안 변한다는 거죠. 2차 함수는 항상 그 꼭지점의 좌표의 위치를 통해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꾼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뀌는지 증가 감소가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지금 꼭지점의 좌표를 살펴봤더니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는 우리가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고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x축은 제가 의미로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요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x-1을 대입했을 때의 부호와 1을 대입했을 때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f-2의 함수값과 f1의 부호가 달라야 하니까 고비음수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더하기 8 더하기 a가 되겠고 자, 1 대입을 하시게 되면요. 1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겠고 이게 0보다 작아야 우리가 사이에서 실근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결국에 이거 2차 부등식이니까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걸 까먹은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 일단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0이 되게 하는 x값,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2와 3 사이가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사이값 정리 정말 별거 없어요. 부호가 바뀌는 거, 부호가 반대라는 거, 고비 음수라고 하는 것만 꼭꼭 머리에 기억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도전 문제 13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이건 연속이네요. 상수 a값, b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연속 나왔어요. 아, 지겨워. 연속 보이면 뭐가 나야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돼. 이게 떠올리면 절반은 성공한 거죠.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함수가 fx가 두 개의 식으로 나뉘어지고 있기는 한데 절대값이 붙어 있네요. 그러면은 3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도 살펴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절대값 x니까 근데 이게 3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식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구간에서 이제 함수식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도 연속이어야 되는 거고 3일 때도 연속이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 극한값이 같아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 극한값이 같아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 살펴보셔야 돼요. 왜? 절대값 때문에.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3부터 할까?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의 이제 좌극한을 보실 때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거든요. 아, 이거 혹시 좀 구분 좀 해드릴까? 얘는 이제 3보다 크거나 절대값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얘를 빨간색으로. 그럼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절대값이 3보다 큰 쪽은 이제 요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빗줄 그은 식을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쪽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절대값이 3보다 작은 범위예요. 이 범위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함수식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을 딱 보자면은 이제 요거 따라오겠죠. 빨간색이니까 색깔로 구분하세요. 그러면은 리미트 잠깐 볼 것도 없어. 그냥 극한값만 보면 돼. 좌극한, 우극한. 왜냐하면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는 쪽이 이제 함수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등호가 들어가 있는 쪽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 거거든. 그럼 뭐하러 두 개 보냐? 그냥 극한값만 보면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에서 좌극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식 따라온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을 해주시고 이게 마이너스 3에서의 좌극한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3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이제 요거 파란색 선 따라서 오는 거니까 요 아래 있는 거. 자, 절대값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이너스 3의 우극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절대값 x가 음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양수야? 아니야. 음수인 거야. 따라서 얘가 절대값 기호가 풀어지게 되면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분모는 음수분해 합시다. 절대값 쫄지 말아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주어진 구간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해 주시면은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분자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묶어내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3이랑 약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6분의 1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느냐. 마이너스 3a 더하기 b하고 마이너스 6분의 1이랑 같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자, 그럼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뭐부터 볼까요? 좌극한 볼까요? 자, 그럼 3의 좌극한은 역시 이 파란색 선, 파란색 그래프 따라서 오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함수식을 적어 주실 거고요. 자, 이 절대값 이제 지워보자. 절대값 지금 봐봐요. x가 3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3에 가까워지면은 x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인 거지. 음수일 리는 없잖아. 3에 가까워지진 않잖아. 물론 음수였던 시절도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뭘 볼 거예요? 3에 가까워질 때 이 순간에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 거야. 따라서 절대값을 풀어주실 때 플러스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요렇게 되겠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야? 3-x 하고 약분이 되면서 부가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3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또 6분의 1이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리미트. 자, 3에서 우극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 따라서 오는 거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a 더하기 b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3a 더하기 b하고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같아야 연속이다. 아유 힘들다. 자, 다 왔어요.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연립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해 주시어요. 연립하시게 되면 A가 0이 나올 거고요. B가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실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당연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절대값.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에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절대값, 여기에 있는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하지만 절대값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쫄지 마시고, 일단 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쫄지 마시고 양수인 구간, 음수인 구간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연습하면은 다 이제 익숙해집니다. 연습하는 얘기예요. 자, 1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f-1의 값, f1의 값을 알려주고 상수 a, b 값 구하라고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역시나 일단 fx를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분모가 x 더하기 1, x-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x는 1에서 또 연속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속이면 모든 실수 s에서 연속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면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a값, b값 구하면 되는 거야. 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에서도 연속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과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같다. 그리고 x는 1에서의 함수 값과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같다. 꼭 식을 세울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값, b값을 구하는 거지요. 자, 그럼 지금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은 문제에서 알려주었으니까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극한값만 구하면 돼. 자, 그럼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먼저 뭐부터 볼까? 마이너스 1부터 볼까? 그러면은 뭐 식 나뉘어진 건 아니에요. 이 식 그대로인 겁니다. fx인 건데 좀 보자. 역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겠어요. 분자를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지수가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자, 봐봐. 개수들을 다 더하면은 0이 돼요. 그쵸? 개수들의 합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립제법을 할 때 1로 나눠주시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꿀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할 건데요. 모든 개수의 합이 0이기 때문에 1로 먼저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A 더하기 A 더하기 B 없어지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뭘로 할까 고민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미 정해진 건 난 다름없어요. 뭐야, 분모가 얘랑 얘잖아. 그러면은 나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인수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로 해봅시다. 그죠? 나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분자를 인수분해를 한 형태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얘네가 전부야.
약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fx는 그냥 ax 플러스 b하고 같은 식인 거야. 자, 그럼 극한값 구할 거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인 1과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죠. 자, 식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이번엔 1에서의 극한값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fx식이 아까 약분했으니까 이것만 쓸게요. 그럼 x에다가 1 대입을 해주시면 이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 2가 되면 연속인 거다. 자, 그럼 식 두 개 알아냈으니까 역시 연립합시다.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시게 되면은 각각 얼마가 나오냐면요. A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자, B는 2분의 3이 나오실 거예요. 연립 계산은 각자 합시다. 자, 연속인 거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함수값, 극한값이 같다. 요거만 머릿속에 콕콕콕 기억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꿀팁도 하나 챙겨가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15번. A, B, C가 있는데 C가 제일 크고 어쨌든 이 순서로 큰 세 실수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래요. 자, 이때 요거 부등식임을 보이시오. 여기는 이제 보이시오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요거 좀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한 가지긴 해요. 역시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관련 있는 문제니까 뭘 떠올리셔야겠다. 사이값 정리를 떠올리셔야겠다. 방정식 실근과 관련된 거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해주실 거고요. 자, 사이값 정리 떠올리고 나면은 뭘 기억하시라고요? 부호가 반대인지 아닌지,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각각의 개념마다 그 문제에 활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신 대비하실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쓰는 거 참 귀찮아요. 선생님도 참 귀찮은 거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걸 고쳐야 돼요. 그 귀찮아하는 거를 꾹 참고 식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 이렇게 적어가면서 푸는 습관을 들여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fx라고 한다면요. 여기 봐봐. 얘도 x에다가 a를 대입을 하거나 b를 대입하거나 c를 대입을 하면은 뭔가 예쁘게 사라질 것만 같은 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a를 대입하는 거야. 응? 그러면은 여기가 a 빼기 a니까 0이 되겠고, 그럼 0 곱하기 얘도 어차피 0이니까 싹싹 사라진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0이 되고 사라진단 말이야. 얘만 남아요. 얘만 남으니까 예쁘게 남으니까 a를 대입을 해주는 거야. 자, x에 대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뭘 보라고? 부호 보라고. 우리가 지금 차이값 정리 쓸 거니까 부호 보라고 했잖아. 뭐 일단 생각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지? 하고 멍 뜯고 있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뭔지를 계속 보시면서 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스스로 좀 적으면서 풀어도 된다 이거지. 그럼 내가 보면서 풀 수 있잖아. 안 까먹는단 말이야. 또 잔소리했네요. 자, 아무튼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볼 거야. 됐지? 어쨌든 부호를 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a-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a-c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요 부호를 판단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란 말이야. 자, 그럼 a가 지금 b보다 작고요. c보다 작아요. 그럼 작은 수에서 큰 수 뺀 거니까 얘 음수. 얘도 음수. 그럼 둘이 곱했으니까 양수. 이렇게. 부호 판단하면 된다고. 뭐니까? 사이값 정리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뒷딱지에 틀어앉게끔 계속 강조해야죠. 사이값 정리는 부호를 판단해라. 자, 이번 B 대입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B가 있는 곳은 싹싹 0이 돼가지고 사라지고요. 여기에다가만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부호 판단하라고요. 부호. 자, B-C는 작은 것에서 큰 수 뺐으니까 음수. B-A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곱하면 음수. 부호 판단하라고요. 부호. 사이값 정리니까. 자, C도 역시 대입을 하시게 되면 여기 싹싹 정리돼서 사라지고 얘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부호 판단하라고요.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둘이 곱했으니까 양수. 자, 그럼 봐봐. 여기 사이에서 부가 바뀌었잖아. 위에서 사이에서 실근 하나. 응? 그 다음에 또 여기 사이에서 부 바뀌었잖아. 실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얘네들 근이 뭐라고 했어? 알파랑 베타라고. 알파 작은 애, B는 큰 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실근 알파가 있는 거고 요 사이에 실근 베타가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X축위에 있는데 자, A 대입했을 때와 B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사이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요 사이에 알파 실근이 있는 거고 그 다음 B를 대입하고 C를 대입을 했을 때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요 사이에 두 번째 실근 베타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자, 사이값 정리는 뭐라고? 부호를 판단하라고. 부호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